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기업들이 속속 올해 2분기 영업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자와 금융, 정유, 화학 업종은 양호한 반면 자동차 업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 업종의 실적은 이번에도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IT 모바일 부문의 호조를 바탕으로 9분기 만에 영업이익 8조 원대를 넘었고 LG전자는 모바일 부문 부진에도 가전 부문의 성장에 따라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금융지주사들도 장사를 잘했습니다. 국내 1, 2위 금융지주 신한, KB금융은 대출 증가로 수익성을 개선하며 4년 만에 상반기 순이익 1조 원대를 넘었습니다. 정유업체들은 정제마진 감소라는 악조건에도 생산공정 효율화로 큰 폭의 이익을 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만에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S-오일은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1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 자동차와 조선 등 중후장대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0.6% 증가했지만 1분기 부진을 만회하지 못하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 줄었습니다. 신흥시장 판매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27일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에 돌입하는 조선업종은 기대보다 걱정이 훨씬 큽니다.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 일회성 비용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영업적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0%대에 머물렀습니다. 벌써 3분기째인데요. 1분기보다 성장률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실질적 구매력을 뜻하는 국민소득이 5년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의 덫에 갇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375조 401억 원. 1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3분기, 6분기 만에 가까스로 1%대 성장률을 반짝 회복한 뒤 다시 3분기째 0%대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1분기 동반 마이너스였던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된 지표들 역시 아직 성장 회복을 이끌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2분기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3%로 한 분기 만에 다시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국내 총생산의 무역에서 생긴 손익을 더한 국내 총소득, GDI는 1분기보다 0.4% 줄어 2011년 1분기 이후 5년여 만에 처음 마이너스였습니다. 1분기 GDI가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반작용도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들의 구매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한 재정 지출 확대로 부족한 수요를 메워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경 등 28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지 0.3%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기업 구조 조정, 밖으로는 보호주의 확산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 연 2%대 성장의 쳇바퀴 탈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울산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타격권에 본격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이 지역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증가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42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업이 많은 서울이 370만 원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고 제주도는 245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과 제주의 월급 차이는 약 1.5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국 사업체의 42%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지역 내 총생산, GRDP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곳도 울산으로 5,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 비율도 울산이 46.9%로 타 지역보다 높았고 주요 노동력인 15살에서 64살 사이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도 역시 울산이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몰려있는 최대 공업지대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중점 사업인 조선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최근에는 실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직자 수를 나타내는 구직급여 신청자는 올해 2분기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업 부문에서는 143%나 증가한 모습입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6.1% 급증했고 경남 지역의 실직자도 9.5% 증가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34,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 줄어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결혼도 작년 5월보다 8.6% 감소한 25,500건으로 역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결혼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줄어든 24,001건으로 역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통계청은 가임기 연령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혼인과 출생 건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64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부터 5년간 회사 버스 운전사의 계약을 연장해주거나 지인을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규 채용이나 재계약 운전사를 추천할 수 있는 노조의 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버스 운전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풍기문란과 더불어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정은호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브로커 이동찬 씨의 검은 손길은 이미 현직 경찰관들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사 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가 경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이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 진모 경사와 구모 경정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16일 이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구속된 이후 경찰의 비위 행위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에는 1억여 원을 받고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린 현직 경찰이 구속되기도 한 만큼 이들까지 구속된다면 비위 행위로 철창 신세를 지닌 현직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찰의 비리 사건은 간간이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최근에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단순한 일탈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청렴성을 강화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2명이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재택근무제와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야, 즉 아이디어 기획, 상품 디자인 개발 등의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파격적 실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스마트 근무제 도입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3대 은행으로 꼽히는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현금과 교통카드를 훔쳐 달아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도 있었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할 때 주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기기 시작하는 남성. 다른 현금 출납기에서도 지폐를 빼내 주머니 속에 넣더니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위장 취업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편의점에 있는 돈을 훔쳐 도망치는 겁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적발된 일당 중에는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2달 동안 5곳의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현금과 교통카드 등 1,4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교통카드는 충전한 뒤 인터넷을 통해 20% 싸게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대상 선정과 도주로 확보 등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하면 1시간 안에 신속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취업 때 주운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습니다. 예, 피의자들은 20대 초반의 성폭력 등 전과자들입니다. SNS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범행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편의점 위장 취직한 다음에 경찰은 편의점에서 직원을 구할 때는 인적 사항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51회 서울특별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서울시 선수단 157명이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하며 전국 17개 시도별 경기를 거쳐 선발된 숙련 기술인들이 금형 등 49개 직중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8일간 상합 월드컵 평화의 공원 등 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에는 3D 프린팅 시연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 경기장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10여 년 전만 해도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었고요. 주말의 시작은 토요일 오후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요즘은요. 불타는 금요일과 함께 주말을 맞이하고 있죠. 주 5일제가 자리 잡으면서 바뀐 풍경인데요. 그런데 어쩌면 조만간 불목을 즐기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핫키워드는 주 4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4일 근무라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꿈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 4일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나라에도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그야말로 꿈의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올해부터 주 4일 근무 제도를 도입한 디자인 회사 에이스그룹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의 직원들은 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죠. 주 40시간의 절반에 불과한 주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6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급여가 깎일 일은 없습니다. 대신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만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주 24시간 근무라고 하면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 꼬박 일하고 나머지는 개인 시간이라는 건데요.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파격적이라서요. 이런 주 4일 제도가 과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주 4일제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제조사 NST는요, 2010년부터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13년에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정말 한 발 빠른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 주 36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매출은 꾸준히 상승해서요.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초기 시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이 주 4일제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매출은 올랐다니까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 4일제가 저희에게는 아직 낯선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는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주 4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 4일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명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일할 경우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전체적인 노동시간과 급여 체계는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주 4일제 도입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4일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포털 커리어에서 직장인 860명 정도에게 임금 상승과 여가 시간 증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응답자의 64.1%가 여가 시간 증가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낫다라는 의견은 35.9%에 그쳤습니다. 네, 돈보다는 여가를 선택하겠다는 인식 변화가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비단 근로자들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이 근로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면 현재 근무 시간 단축 논의는 정부나 기업 등에서 제기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에서는요. 고위 경영진 사이에서 장시간 노동이 이제는 저속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월가나 실리콘밸리 같은 고위 경영진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만큼 오래 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자랑거리가 됐던 워커홀릭이 이제는 천박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영자들마다 이 근무 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면요. 주 4일제 도입이 아무래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이 주 4일 근무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1,658명에게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9.5%, 즉 직장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주 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 4일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는데요. 63.5%가 주 4일제 현실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주 4일로 바뀌어도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서 주 5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이외에도 정책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정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영자의 반대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주 4일제는 찬성이지만 아무래도 도입은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자, 사실 지금은 당연시되고 있는 이 주 5일제 역사도 그리 길지 않다고 하죠. 불과 10년 남짓인데요.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주 5일제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요. 김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주당 노동시간을 48.7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하는 노측과 생산력 저하를 걱정하는 사측의 입장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긴 진통 끝에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요. 2004년 7월이 되어서야 이 주 5일제가 도입된 겁니다. 네, 이 주 5일제도 시행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도입 취지였는데요. 실제로 주 5일제 도입 후에 생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일명 놀토죠. 노는 토요일이 생기자 여행을 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04년 국민의 1인당 평균 국내 여행 일수는 9.26일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평균 8일이었던 거 비교하면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3년 차인 2006년엔 10일을 넘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주 5일제가 가져온 효과를 통해서 주 4일제 효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주 4일제가 시행이 되면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 5일제 시행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 5일제가 6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여가 시간 증가로요. 소비가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GDP 증가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주 5일제 시행 첫 해인 2004년에 14,173달러였던 GDP가 2005년에는 16,438달러로 1년 만에 16%나 늘었습니다. 네, 고작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요. 삶의 질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장까지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 4일제를 근무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기업 전문가들은 주 4일제 근무가 노동 강도를 줄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이 주 4일제 근무를 통해서 자기 개발은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또 건강한 인력을 얻는 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 4일제가 실행이 되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국가 내수 확대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일과 휴식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요, 좀 더 나은 노동력과 생산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휴식은 일을 그만하는 게 아니라요, 더 높은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 직장인들도요, 불타는 목요일, 불목을 외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주 4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